자, 문제 5번, 31번, 32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정보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하나는 재무상태표, 하나는 손익계산서 쪽으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비율이나, 기업이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평가를 하고요.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영어아트의 전기입니다. 전기. 단기 아니에요. 전기예요. 전기 유동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입니다. 사실 이 유동비율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단기 지급 능력을 판단할 지표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지급업을 내가 이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외상매입금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그래서 요거는 당장에 내가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일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찌어쨌든 1년 안에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 줘야 되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있냐 없냐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유동비율이다. 여기 이제 보시는 거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유동비율은.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자 클릭합니다. 12월이고요. 자, 유동자산, 자, 봅시다.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334-32500입니다. 이제, 잔액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당장 줘야 될 유동부채 금액이 얼마 있는가, 자, 한번 보는 거예요. 유동부채 금액은 103-630-000입니다. 이거 다 줘도 금액 남아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지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34-325-000에서 103-630-00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얼마냐면은 3.2 즉 322%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조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조회를 하고 자 볼게요. 매출액 순이익률이나 매출액에 대한 단기 순이익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영어아트의 전기 매출액 순이익률 계산하면 얼마인가입니다.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은 문제 딱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단기 순이익의 비율은 얼마인가 이제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단기 순이익 비율은 얼마냐면은 사실 요거를 표준으로 내세우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한 0.1%에서 아마 한 13% 정도 아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표준이라는데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저기 댓글로 테러하지 마세요. 뭐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대략 한 5% 정도 남고 뭐 한 20% 정도 남는다. 20%면 진짜 잘한 거죠. 이제 진짜 잘한 거고 5% 정도 남는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표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시세가 이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시세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액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표준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 정도로 보긴 보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냥 계산 지표지. 사실 이게 각각 그 회사마다 그게 다 달라요.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율을 이제 보는 거니까 손익계산서 자 클릭합니다. 자 전기 거예요. 역시나 똑같이 전기 거를 보는 거고 매출액은 얼마냐면은 5억 6,610만 원입니다. 5억 6,600만 원. 그에 따른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면은 단기 순이익은 1억 1,582만 원이 돼요. 이건 뭐 상당히 좋은 지표이긴 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자 125 820 000 해서 하면은 20.46%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0.46이니까 그래서 얼마냐면은 2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및 해설이 여러분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사실 57회, 58회차는 딱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고, 충분히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늘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FAT, TAT는 전산회계나 전산세무회계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그래서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대비를 해서 시험 제도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냐 그 문제 스타일을 잘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샘플이 이제 총 5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험이 2월 17일인가 그래요. 2023년도 2월 17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2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준비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문제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 자체를 나는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이 자격증을 따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왜냐면 엣지 시험은 도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FAT를 가르쳐주는 학원 국비학원을 찾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FAT 1급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원들도 있고 게다가 저는 학원에선 수업은 원래 가정은 없지만 보충 수업을 원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T학 시험은 웬만큼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잘 희망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저는 해주는 편이라고 저는 보시면 됩니다. 프리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강의가 좋았다 그러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가 다 갔고요. 제가 이제 촬영할 날짜가 2023년도 1월 1일 여러분들 새해에 이제 프리 해설을 진행을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 2월 17일 시험을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꼭 취업까지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출문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국비학원이 한번 다니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HRD에 수강 신청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꼭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업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취업을 하길 원하는 거지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하고 그 두 개 다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잘하실 거라 저는 믿고요. 저는 다음 58회차에서 FAT 1급 뵙도록 하고요. 근데 58회차 아니 59회차죠 이제 59회차 뵙기 전에 저는 TAT 2급 작업을 57회차 58회차 거도 빠르게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꼭 시험 합격 꼭 하시길 바랍니다.